말로만 친서민을 외치고 있고 정책은 반서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복지 분배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건강보험 보장성의 경우에는 2007년도까지 계속 확장되고 증가해 오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2008년도부터는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고 있고 국민 의료비 부담이 상승되고 있고 경제 사회적 양극화와 함께 이 의료의 양극화도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당은 서민을 따뜻하게 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국정을 하자라는 제안을 다시 한번 합니다. 이번에도 소통과 화합을 내세우면서 친위 부대 중심의 내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검증 과정에서 뇌물 수수 의혹,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탈세 의혹, 국민 무시 막말 등 이른바 부적절한 그런 자격의 퍼레이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또다시 청문회의 검증 과정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최악의 상태로 빠지게 될 것이고 집권 후반기에 실패를 예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결과라는 점을 이명박 대통령이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대결적 남북관계의 문제도 이제 한반도 정착을 위한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중국과 대만이 우리 한반도 평화 교류를 엄청나게 부러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과 대만은 오히려 ECFA 체결 등 중국과 대만이 경제교류 협력 기본 협정을 체결하고 교류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 최대 상대국인 중국과 그리고 우리 교육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육 양이 5번째였었고 지금은 9번째입니다만 1위의 교육 대상국과 9번째의 교육 대상국이 경제 협력을 체결했다라는 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곧 분단 체제에서는 교류와 평화가 경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지금 언론학범 날치기를 비롯해서 특보단 방송 사장 임명 그리고 마침내는 PD 수첩 사전 검열 사태 등 이른바 오프라인상의 언론 자유와 방송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검찰의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데 이제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일이 없도록 인권의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전반기 국정 운영의 성장지상주의로는 고용과 실질적인 성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양극화만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전반기의 잘못된 국정 운영에서 결과로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의 기조를 성장에서 고용 분배로 그리고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리더십이 과거 정부가 크고 민간 부분은 매우 왜소했던 개발 독재형의 그 마인드에서 벗어나서 현재는 민간 부분이 정부 부분에 비해서 훨씬 크고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어떤 것을 주도하고 어떤 것을 직접 성취하고 업적을 이루어내겠다라는 과도한 욕심과 독주형 리더십보다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와 그리고 직능과 사회 계층 분화로 인한 다양한 이익을 조정하고 갈등을 통합하는 조정과 통합의 리더십이 훨씬 중요할 때다라는 점을 이명박 대통령이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리더십의 그 기본이 바꿔줘야만 전반기의 그 실패를 딛고 후반기가 국민을 안심시키고 편안하게 하는 국정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보다 더 한 수 높은 민생이 뭐냐 하면 국민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 지난 2년 6개월 동안은 갈등과 분열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한시도 국민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2008년 4월 달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길거리로 촛불 집회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6월 달에는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또 2008년 9월 달에는 부자 감세를 강행을 했고 2008년 12월 달에는 언론학법을 강행했지 않습니까? 또 2008년 12월 달부터는 4대강 사업에 매진했고 작년 1월 달에는 용산 참사가 발생했지만 1년까지 장례도 치르게 하지 못하다가 금년 1월 달에 철거민 5명에 대한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달에는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들어서자마자 세종시 원안을 폐기하는 수정안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거의 1년 가까이 또 지역 간의 갈등과 마찰을 부추겼습니다. 또 금년 3월에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해서 우리의 장병 46명이 사망을 했지만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말로만 친서민 정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총리 청문위원입니다만 지금 시리즈로 김태호 총리 내정자의 실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행자부 장관 할 때 총리 내정자는 경남지사였습니다. 인연이 있다면 깊은 인연입니다. 제가 무슨 사감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다만 저는 엄정한 검증을 통해서 제대로 된 총리 한번 모셔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리즈를 제가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리즈 4호에서 구태 전시행정의 대가 김태호 해서 한번 내보냈고요. 오늘은 10억 정치자금 아무데도 출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명을 촉구합니다. 당일날 이걸 제가 바로 질문하면 본인도 당황할 것입니다. 미리 이렇게 해드리면 이것에 대해서 해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해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총리 후보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대통령 후보나 되는 것처럼 겸손하지 못하게 손이나 번쩍 들어서 사진 나오고 이건 좀 건방진 자세입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이 청문위원으로서 문제점을 제기하면은 자기가 해명에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공갈 협박하고 있습니까? 총리가 되기 전에 벌써부터 야당 의원 공갈 협박하면은 그런 총리 돼가지고 또 민간 사찰할 것 아닙니까? 여당 의원들 부인들 또 조사할 것 아닙니까? 또 제3자 시켜서 고소질이나 하고 우리는 결코 청문회에서 총리 후보자의 이런 건방진 마치 대통령 후보인 것처럼 날뛰는 그러한 것은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자질입니다. 설사 총리가 임명되더라도 여야 의원들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실세 장관 밑에서 견습 총리하는 것, 인턴 총리하는 것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총리 후보 청문회를 하지만은 먼저 총리로서 겸손한 자세를 요구한다. 건방지게 손 번쩍번쩍 들고 다니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